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자전거 참 많이들 타시죠? 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동호회 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이 자전거 사이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제 사이클 연맹이 매긴 랭킹 1위. 네.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현역 선수로 뛰고 계신 사이클 선수 이혜진 선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매년 랭킹을 매기는 거죠? 네, 매년 시즌이 이제 경신될 때마다 또 조금씩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점수를 계속 쌓으면 나옵니다. 그죠? 네. 2020년에 1위에 오르셨고. 네. 그 랭킹을 매길 때는 뭐 각종 대회에 나가면 몇 등 했는지 이걸 다 합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회마다 주어지는 이제 순위별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그 한 시즌 랭킹을 그렇죠. 매기게 돼요. 네. 네. 근데 2020년 그 국제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셨더라고요. 네,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일 최고 성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네, 사이클 그러니까 역사상.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네. 은메달 따실 때 금메달 딴 외국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있죠. 그 선수가 왜 랭킹 1등이 아니고? 이제 그 전 대회 이제 월드컵, 지금은 이제 네이션스컵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제가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때 사실 그 랭킹대로 따지면 금메달 따셨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제 1등을 했었으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작년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네. 거기서도 또 은메달 따셨더라고요. 네, 이제 4번째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그 단체 스프린트에서 이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단체 스프린트라는 종목이 있고. 네. 2020년 국제 대회에서는 경륜 분야던데요. 그렇죠? 네, 이제 경륜은 이제 개인 종목이고 이제 단체 스프린트는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 때 제 주 종목에서는 이제 메달 획득에 실패하지 않았나. 경륜에서는. 네. 보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사이클 종목에만 네. 메달이 2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사이클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도로, 트랙, MTB, BMX가 있다 보니까 잠깐만. 도로, 트랙, 이제 MTB, 산악 자전거, MTB. 네, 그다음에 이제 BMX라고 해서 이제 뭐 묘기나 약간 스피드 레이스를 하는 경기가 있는데 네, 이 모든 걸 다 이제 사이클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 종목에만 걸린 메달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로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또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제 개인 도로라고 해서 이제 뭐 여자 선수는 뭐 한 120km 정도 되고 남자 선수는 뭐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혼자 기록으로 이제 하는 도로 독주 경기도 있어서 도로에서도 2종목 정도가 있어요. 여자 선수가 120km를 달려요. 네, 그 이상 되는 경기도 있고 이제 그것보다 짧은 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이라고 그러는 거는 실내에서 하는 거죠. 네, 이제 벨로드롬이라고 벨로드롬. 하는 이제 국제 이제 목제 250 규격에 맞는 경기장에서 이제 주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바퀴가 250m입니까? 네. 그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코너에서는.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 70 이상의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너에서 이제 이 원심력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네, 경사가 꽤 셉니다. 시속 70km? 네. 여자 선수들도 정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제 한 70 정도까지 나와요. 네, 혼자 힘으로. 그래요. 네. 이혜진 선수는 그러면 모든 종목에 출전하시나요? 트랙, 뭐 도로 가릴 것 없이? 아니요. 저는 이제 단거리에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트랙에서도 단거리 종목에만 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트랙 내에서는 단거리는 보통 얼마고 장거리는 얼마입니까? 제일 긴 경기가 이제 옴니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4종목을 타야 되는데 중장거리 선수들은
근데 이제 거의 한 20km 정도. 근데 메디스는 그 이상 되기도 해요. 남자들은 막 200바퀴씩 타기도 하는데 200바퀴면 거의 한 50km. 네, 중장거리 선수들은 그렇게 길게 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스프린트라고 해서 예선전에서는 200 이제 기록 경기로서 이제 그게 제일 짧고 200m? 네, 200m. 한 바퀴를 안 도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계측선 기준으로 하면 한 바퀴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전에 주행하는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일 짧은 건 200m. 네, 200m짜리 경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몇 초면 끝나겠네요? 네, 여자 선수들은 10초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남자 어. 선수들은 이제 9초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섰다가 출발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주행 중에 이제 선수 본인이 그 계측선을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게만 돌면 되는 거여서. 예, 예. 네. 서서히 이제 그 네. 가속을 시켜가지고 네. 최고 가속됐을 때 200m 기록 네. 그걸 겨루는 거군요. 네, 그 정해진 바퀴수 안에서요. 몇 바퀴 안에서 이거 해야 됩니까? 보통 계측까지 한 2바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바퀴 반대에서 네, 하여튼 엄청 급가속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순간적인 파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m가 제일 짧고 네. 주로 몇 미터 정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경륜 같은 경우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 이제 미터로 하는 경기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뭐 경륜은 이제 더비가 퇴피하고 253바퀴, 그러니까 750m 안에서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합하는 종목에선 가장 긴 경기. 750m. 네. 이거는 딱 서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돌다가 시작합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페이스 메이커를 하는 더비가 이제 앞에서 3바퀴를 유도를 해주고 더비가 퇴피한 후에 이제 선수들끼리 750m를 하다 보니까 750m를 전력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뭐 250m 안에 승부를 보는 선수도 있고 이제 조금 선수 개인차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나요, 선수들이? 출발선은 일자로 된 이제 스타트선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 약간 위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번호 순서대로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기도 막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자리를 경쟁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뭐 어깨가 닿고 뭐 핸들에 뭐 손이 닿고 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해서. 그리고 뭐 부딪히면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워낙 빨리 돌다가 자빠지고 이러면. 그죠. 순간적으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긴 한데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네, 이게 이제 좀 정신줄 잡고 있다 보면은 이제 몸싸움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작 타는 선수들은 보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아서. 그래요? 네. 직접 대회에 나갔다가 그렇게 부딪혀서 넘어지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 많습니다. 그죠? 네, 많은데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일 큰 대회에서 넘어졌던 게 언제입니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월드컵 경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랑 부딪혔는데 제가 제일 아래 주로에 있었고 우크라이나 선수가 중간에 이제 위에 다른 선수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를 누르면서 이제 제가 눌렸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덩치가 큰 선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몸싸움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혀서 이제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정작 우리 이혜진 선수가 직접 넘어지진 않았지만 네. 주행 중에 앞에 선수가 넘어져 갖고서 주행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리우 올림픽 준결승에서 한번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매년 있다 보니까 사실 대회 하나가 이제 잘못돼도 크게 타격이 없는데 예. 올림픽은 이제 4년에 4년에 한 한 번씩 번 하는 하다 거잖아요. 보니까 그때 조금 충격이 컸죠. 바로 그때 리오올림픽에서 앞 선수가 넘어졌던 거예요? 바로 앞 선수가 마지막 바퀴 때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피하긴 피했는데 이제 준결승에서는 3위 선수까지만 결승에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하고 이제 코너 상단까지 이제 피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세 선수가 가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바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이클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네. 폭발적인 순간 가속력 이거 맞습니까? 네, 순간적인 파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도 사이클은 조금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좋아야 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이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거리인데도 근지구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 폭발적 스퍼트 능력뿐이 아니라 뭐 육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0m는 호흡 3번이면 골인합니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는 이게 무산소성 능력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간이 10초 이상을 달리는 경기가 더 주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근지구력 영역대까지 조금 확장이 아하. 돼야 돼서 그래요.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육상 선수보다도 훈련을 2배 정도 해야 되네요. 두 가지 영역을 다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분화되는 좀 훈련들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좀 단순하다기보다는 조금 세세한 영역대가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세한 영역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전문 훈련 외에도 이제 조금 뭐 정말 기본이 되는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종목에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성 운동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게 자세를 고정시키고 타야 되다 보니까 관절의 가동성도 조금 많이 중요해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요. 네, 영역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분야의 근육들을 네. 정교하게 다듬어내야 되는 네. 거군요. 동시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음.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하루에 훈련을 몇 시간씩 합니까? 보통 훈련 시간 이제 오전 오후 합쳤을 때 이제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시간 정도. 그 4-5시간 내내 사이클링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근력 운동까지를 다 포함한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보통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 훈련 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근력 운동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 3회 정도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 자전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전거 빈도가 조금 줄어들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시즌 중에는 이제 웨이트 빈도보다는 자전거 전문 훈련 빈도가 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가 이제 전문 훈련으로 들어가요. 네, 네. 훈련 자체도 벨로드롬에서 합니까? 네, 벨로드롬이 이제 주다 보니까 그 테크닉이나 이런 전문 훈련은 트랙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에서도 많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훈련을 해요? 네, 도로 훈련 이제 좀 길게 탈 수 있는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유산소 영역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도로 주행 연습할 때랑 벨로드롬에서 연습할 때랑 같은 자전거를 타십니까? 아니요. 벨로드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서요, 진짜 네. 선수용은. 네, 도로에서는 이제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있고 기어를 조정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도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용 자전거는 그렇게 기어가 있고 브레이크가 다 있습니까? 네, 도로에서는 이제 그게 맞는 시합용 자전거고 트랙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이제. 하긴 도로 주행은 정말 뭐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네. 안 되겠네요. 네, 큰일 나요. 그렇죠. 기어가 있어도 돼요? 네, 기어 변속이 앞에 이제 2개, 뒤에 뭐 요새는 이제 12개 정도 이제 스프라켓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네. 실내용 직접 타시는 그 네. 자전거는 주로 어떤 소재로 만듭니까? 그리고 매우 가벼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특징이? 예전에는 이제 그 가볍고 강성이 높은 자전거를 많이 이제 추세에 따라갔었는데 예. 요새는 이제 그 가벼운 경량보다는 공기 역학으로 해서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바람 저항을 덜 받는 식의 자전거를 많이 추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정말 자국을 위해 있는 자전거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런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비쌉니까? 그런 선수용 자전거는? 보통 이제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정말 비싼 거는 한 2-3천만 원까지 하는 걸로. 프레임만. 프레임만? 네, 바퀴 없이 프레임만. 그럼 바퀴까지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합용 바퀴를 꽂으면 기본 1,0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바퀴만 1,000만 원? 네. 이야. 그리고 그게 계속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카본의 탄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많게는 2년 내외로 조금 교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 그 자전거 비용만 상당히 들어가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수가 이제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적고요. 좀 드물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실업팀 선수다 보니까 이제 팀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물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실업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현재 서울시청 그렇죠? 사이클팀 선수입니다. 네. 아까 그 리오 올림픽 때 앞에 선수가 넘어져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네. 0.024초 차이로 네. 금메달을 놓쳤다.
이런 네.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아쉽다. 뭐 1등 할 수 있었는데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쉽지가 않아. 왜요? 왜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륜을 주 종목으로 전환한 지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주 종목이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독주와 이제 스프린트 종목이 주 종목이라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런 대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그러니까 단거리 종목이지만 이제 독주는 이제 올림픽에 없어져서 그냥 뭐 월드컵이나 이런 국내 대회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종목이 제 주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독주는 혼자 타면서 기록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거는 500m. 500m. 네. 근데 이제 경륜은 이제 순위 경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피지컬적으로 저희가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선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 변수를 노리는 게 가장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은 훨씬 몸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근골격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 네,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독주보다는 이제 순위 경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꾼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0.024초 차이로 했지만 아쉽진 않았다. 네, 1등한 선수가 워낙에 그 당시에도 정말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선수와 그 정도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네, 거에 네. 대해서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국제대회 뭐 모두 몇 개 대회에 나가신 거고 딴 메달만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세하려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다른 뭐 현역 선수들 똑같은 현역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I'm seeing double. I got the itch. Think I'm in trouble. I gotta feed my habit 'cause I need to have it. I'm a freak for madness. I'm a little bit obsessed. My brain gets static as I'm tweaking. Habit might be post-traumatic. I'm a little bit obsessed. Wish anybody would leave me alone. Am I crazy? I don't know. I'm a little bit obsessed. 처음 사이클 자전거를 접하신 건 뭐 물론 어렸을 때겠죠?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사촌 오빠 집에 놀러 갔다가 오빠 자전거를 탔는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이들 다 자전거 타고 놀듯이 네. 그냥 그렇게 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조금 이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동네다 보니까 위험해서 아버지가 사주시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코치님의 권유로 네, 사이클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제 사이클을 하면 자전거를 주겠다. 근데 너가 타는 그런 흔한 10만 원, 20만 원 자전거가 아니다라고 하셔서 그 말에 이제 혹해서. 중학교 때 코치님은 왜 딱 우리 이 선수를 찝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치님께서는 그 선수를 찾으러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체력장을 네. 하고 체력장 점수가 좋은 몇몇만 추스려서 이제 선수를 선발하시다 예, 보니까 예. 우연찮게 이제 코치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체력장 점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체육적으로는. 그랬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을 네. 좋아했군요. 네. 그러다가 이 비싼 사이클 줄게라는 말에 네.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거네요. 네, 대신 이제 집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훈련 시간에는 타도 된다 하니까 이제 자전거가 막 200~300만 원씩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신기해서 또 시작했던 거 그런 같아요. 거 타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선수가 등록해서 훈련 받기 시작한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소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거기서 오는 흥미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자전거를 탈 줄 알았으면 그 다음 이제 뭐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뭐 손을
못 놓고 타다가 손도 놓고 탈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거에 조금 행복을 느껴서 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소질이 있어서 이게 막 여기에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릴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내가 이건 올인해야 되겠다가 됐습니까?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팀에 와서. 네. 실업팀 와서.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네. 이제 청소년 대회 이런 데부터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니어 대회를 나갔었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수상을 하기 시작한 건 몇 살 때부터인 거예요? 첫 입상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소년체전에서 3위를 했었어요. 그럼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3등 했네요? 첫 전국 대회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재능이 있다거나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내 대회부터 이제 네. 상을 타기 시작하신 거고, 네. 국가대표가 된 건 몇 살 때입니까? 저는 이제 20살 이제 실업팀 올라가면서 국가대표에 처음 선발됐던 것 같아요. 네. 사이클 마음대로 저 학교에선 200~300만 원짜리 탈 수 있게 해줄게 해서 네. 사이클 선수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이클이 워낙 매니아층 스포츠다 보니까 저변 확대도 많이 안 돼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지가 않던 때라 좀 그런 미래에 대한 조금 불안정, 불안감. 네, 부모님께서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환절기 알레르기가 조금 심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말리셨던 것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네. 사이클이 무슨 뭐 대중적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동호인 인구는 정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한국 사이클에 대한 이런 좀 인지도나 이런 관심은 아직까지 많이 높지가 않아서 그죠? 네.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이 전문 사이클 선수들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정말 이제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영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썰이라는 호칭을 쉽게 쓸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호칭을 받는다든지. 썰라고 불러요? 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광고를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나라의 스타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은 영국이 그렇고. 네, 이제 네덜란드에 정말 요새 잘 네덜란드. 타는 선수도 있지만 그 선수도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이제 스타인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그런 유럽 국가의 선수들은 네.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게 되는 그런 토양과 문화와 네. 우리나라의 그 사이클계에 대한 토양과 문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럽 자체가 이제 그런 자전거 문화가 오래 발전되다 보니까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에 느끼기에. 스며들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대하는 느낌이 한국에서 탈 때랑은 조금 많이 달랐던 걸 저는 느꼈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훨씬 존중해줘요? 네, 좀 약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그게 좀 특별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가 있죠, 도로상에. 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도로를 정말 다 같이 배려해서 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오는 이제 자연스러움이 그들을 존중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네, 그래도 시내에서도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강 같은데 이제 가야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요. 탈 수 있긴 한데 이제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보면 좀 불법 주정차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타다 보면은 어렵죠. 네, 이게 도로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유럽 여행하면서 기억에 나는 게 네, 도심 한복판에도 자전거 도로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네. 이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또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고 네, 또 그만큼 이제 배려를 받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클 분야에서 국제대회 수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네. 인기도 커지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군요.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흐름들이. 그렇죠. 네, 그럼 우리도 이제 조금씩 자전거 도로 만들기도 시작하고 동호인들도 더 늘어나기도 시작하고 네, 또 요즘은 따릉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 자전거들도 교통수단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사이클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다른 인기 종목에 비해서 사이클이 미디어 노출이 조금 많이 적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국제대회를 많이 나가고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알아주시는 이제 뭐 자전거 뭐 동호인 분들이나 뭐 관련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미디어 노출이 적다 보니까 선수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대표가 있는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뭐 많은 대회를 나가고 잘 유명해졌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모르죠. 네. 미디어 노출이 적다? 네. 그럼 왜 그럴까요?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게 막상 아니 제가 어쩌다 보면 네. 특히 그 단거리 그런 경기 같은 경우 아주 박진감이 있던데요. 저도 그게 조금 항상 궁금하긴 한데 예, 예.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좀 그런 케이블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해줬었던 예, 것 같은데 예. 요새는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SNS나 이런 미디어가 더 활발해졌음에도 그런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경기 방식이 복잡해서 그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짧거나 단순한 순위 경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좀 뭐 포인트나 이렇게 점수를 획득해서 쌓아가는 경기에서는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사실 중계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이제 한눈 팔면은 그 경기를 모르는 거예요. 네, 흐름을 그러니까 선두는 계속 바뀌고 이제 이 그룹의 메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섞이다 보면 이제 그 경기 흐름을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를 쌓아나가는 그런 경기 종목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포인트 경기. 포인트 경기라고 네, 불러요? 포인트 경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원리만 좀 설명해 주시면. 250 경기에서는 이제 뭐 한 10바퀴, 10바퀴에 한 번씩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제 1등에게 5점, 3점, 2점, 1점 순으로 해서 이제 순위 획득에 따라 점수를 계속 쌓아가는 경기 그렇죠. 마지막까지인데 마지막 점수에서 이제 2배, 10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보면은 이제 박빙의 선수에서는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있는데 이제 집중력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시면 지금 장거리 종목 선수와 단거리 종목 선수의 활동 그 근육 차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육 훈련 방식도 다르고. 네, 근육 크기 자체부터가 좀 차이가 많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오래 타야 되다 보니까 뭐 저처럼 단거리 선수처럼 근육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쉽게 근육이 피로해져서 조금 더 이제 슬림한 뭐 이제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단거리 선수의 근육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죠? 네, 만약 우리 이혜진 선수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허벅지 사이즈가 네. 몇 센치가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그죠? 네, 특별히 이제 좀 운동을 좋아하시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부러우시면서 약간 조금 궁금해하시기도 그죠? 해요. 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재보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재보진 않았는데 어릴 때는 하도 물어보시니까 궁금해서 한번 재보긴 했는데 네. 한 웬만한 좀 마른 여성분 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4에서 25 정도. 24, 25인치. 네, 제일 두꺼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허벅지가 네, 허리 정도 사이즈가 된다. 네, 좀 마른 여성분. 어쨌든 금방 이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그런 근육을 만들고 계속 유지하고 단기간에 힘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켜내도록 하는 훈련. 네. 굉장히 고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여전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적응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냥 되게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서 특별히 저는 특별히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초반부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요. 네, 그때는 사실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실제?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다리가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리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이제 연상을 못 하세요. 평상시에는 이게 다리가 그렇게까지 아프질 않으니까. 예. 근데 그냥 뭐 어릴 때 뭐 체벌 받을 때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뭐 몇 개씩 해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조금 증폭된 느낌.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순간 다리가 없어졌으면 타들어가는. 네, 차라리 다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체 훈련만 합니까? 상체 훈련은 필요 없어요? 아니요. 자전거가 이제 핸들을 잡고 하다 보니까 예. 사이클은 이제 전신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하체에서 그만한 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이클 선수들이 이제 하체와 상체를 같이 많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전신 운동을 다 해야 되고 네. 남보다 근육을 더 키워야 되고 네. 다리가 타들어갈 정도로 힘을 써야 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려운 길을 왜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뭐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그 앞이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뭔가 포기할 수는 없는 예.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서. 네.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네. 네. 놓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조금 놓아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 네. 세계 랭킹 1위까지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그 우리 벨로드럼 경기장 얘기했는데 네. 한때는 국내 벨로드럼 경기장이 없어서 연습하러 외국에도 가고 했다면서요? 네, 이게 저희가 250 목재 경기장이 국내에 한 개도 없었을 때는 하나도 없었을 때가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제 기억엔 한 리우 이후로 이제 진천에 목재 경기장이 생겨갖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리우 올림픽 네. 2016년.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천이 이제 그 선수촌이 이제 오픈을 네. 하면서 이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 전엔 저희가 목재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국제 대회 시즌이 한국이랑 반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서 보통 10월까지가 국내 시즌이고 10월에서 한 3월까지가 이제 국제 시즌이었는데 이제 또 10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국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죠. 야외 경기장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세계 사이클 이제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 네. 그 세계 사이클 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UCI 이제 그 메인이 거기 스위스에 자리 잡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사이클 분야의 세계 최강국은 어느 나라를 꼽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이랑 영국. 호주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영국, 호주. 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네. 이들 나라들은 역사도 제일 오래됐을 거고, 그죠? 네. 아마 네, 종주국은 프랑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주 처음 네, 사이클의 이제 시초가 이제 프랑스인 걸로. 그래요? 네, 뚜르드 프랑스도. 뚜르드 프랑스 네, 유명하죠. 네, 요새 뭐 프랑스 선수들도 많이 잘 타긴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잘 타오는 건 그 세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 뚜르드 프랑스는 굉장히 먼 거리를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회가 한 3주 정도. 3주? 네, 굉장히 출전하는 선수도 많고, 그렇죠. 역사가 깊은 대회다 보니까. 그죠? 다치는 선수도 속출하고. 네, 뭐 코스 자체가 이제 유럽은 산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커브길도 많고 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0년까지가 어찌 보면 전성기이셨던 거고, 그죠? 네, 네. 이제 30세가 넘으면 지도자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현역 선수잖아요? 네, 제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보다는 같이 타면서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이제 후배 선수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3년을 더 초과해서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언제까지 계속 선수 겸 지도자가 되실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지도자의 꿈보다는 그냥 지금 이제 같이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수로서의 저는 삶이 조금 더 맞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속팀과 그 선수들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네, 되게 이제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나이 차이가 후배들이죠 다. 네, 다 후배예요. 제가 제일 나이가 그죠? 많은데 막내 선수랑은 지금 이제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좀 되게 저는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이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예. 걸 한 번씩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작년 전국체전에서 자전거 여자 일반부 3관왕을 하셨다고. 네, 네. 3관왕이란 건 뭘 말합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인 2종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 개인 종목은 2종목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종목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체 종목은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팀이 네. 잘해야죠. 그래서 여태 이제 제가 2종목에서는 계속 금메달을 따왔었는데 이제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조금 단체 종목에서는 힘이 들었었던 건데 좀 작년에는 좋은 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합이 잘 이루어져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종목 2개에서 금메달 따고 네, 단체 단체 종목. 종목에서도 금메달 따고. 네. 이렇게 사이클 3관왕이 그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3관왕 자체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오. 사이클에서. 근데 이제 단거리에서 3관왕을 했던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지금 후배 선수들 띠동갑 선수들까지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 이혜진 선수는 우리나라 국내 사이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네, 제가 생각할 어떤 뜻입니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이 체력적이고 조금 육체적인 게 많다 보니까 예. 나이가 들면 연륜은 쌓일 수 있는데 이제 힘이 딸리죠. 네,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세대 교체가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래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사이클 그 전문 선수에 도전하는 후배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안타깝게도.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오히려 어릴 때 하던 선수층보다도 더 얇아지고 있는 더 게 줄어들어요. 네, 제가 할 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선수 발굴이 조금 더 힘든 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래도 이게 사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인구 감소가 좀 맞아. 인구 감소도.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좀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걸 안 시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자, 원래 선수로서 자전거 경기를 하시다 보면 네. 일반 동호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런 재미도 아세요? 모르세요? 한 번씩 이제 훈련이 없을 때 휴가 기간에는 정말 거의 따릉이 수준으로 타기는 타요. 이게 한강에서 사람 구경할 겸 하면서 바람 쐴 겸 타긴 타는데 네. 이게 직업이 아닌 분들만큼까지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강에서 타긴 타요? 네, 그냥 좀 방 안에 있기는 조금 그렇고. 살살 타십니까? 빨리 타십니까? 살살 탑니다. 정말 이제 많은 추월을 당하면서 타는데 탈 때 이제 추월 당하다 보면 다시 저걸 뒤집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약간 누르면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가끔씩 타긴 해요. 그렇죠. 네. 추월을 당하다 보면 네. 내 실력이면 저 금방 따라잡는데 네. 당연히 그런 생각 드시겠죠? 다시 잡고 싶지만 참고. 그렇죠. 네. 그때야말로 휴가인데 네. 뭐하러 따라잡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요즘은 네. 굉장히 장거리들도 네. 많이 타세요. 요새는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시면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약간 동호인 분들께서도 약간 이제 본인의 개인 그거를 갱신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아서 수준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 주변에도 강릉 갔다 왔어, 부산 갔다 왔어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국토종주. 그러니까 자전거 4대강길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양양으로 시합 자주 가는데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양양까지. 네, 그러니까. 짐가방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배로 싣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한 바퀴씩 돌고 이런 분들도 많고 네. 상당히 다양하게들 즐기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네. 또 그런 분들은 동호회 수준이지만
자전거 값도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선수용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선수용 이상을 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도 더 좋은 거를 많이 찾아서, 그러니까 네. 저희는 팀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이제 다 순수 자기 비용으로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한이 없더라고요. 네. 자전거 타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이 제일 좋아집니까? 뭐 전신 운동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하체가 제일 발달될 수밖에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상체는 그냥 주행을 할 때는 그냥 얹고만 타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처럼 막 강하게 뭐 이제 자전거를 예, 예. 뭐 컨트롤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하체 중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년 이상은 하체 근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이겠네요. 네, 나이 들수록 좋은 운동이 저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자,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네. 함께 즐기겠다. 네, 이게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을 위해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한 동료를 접한 뒤로는 같이 멀리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치보다는 선수를 하고 싶어졌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같이 성장하는 그런 즐거움 예,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시겠네. 마음 같아서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된다면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록 또 많은 메달들 따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되는 운동 자전거. 물론 뭐 전문 선수가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즐겁게 재미삼아 또 신체 단련도 하면서 자전거와 함께 하시는 길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